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피로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제가 여기 지금 우리 교재도 그렇고 제 자료도 그렇고 막 주제주제 설명되어 있는데 요거 그냥 간단한 개념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내가 여러분들하고 좀 이렇게 수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래도 봤을 만한 부품들, 뭐 어떤 기계 부품 비슷한 거라도 뭐가 있나 생각을 해보면은 뭐 요런 거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그 문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문이 있으면 여기 이렇게 손잡이가 달려 있는 거 이렇게 보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걸로 뭐 밀거나 땡기거나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설계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설계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정말, 정말 누가 미친 짓을 하지 않으면, 일부러 잘라내지 않으면 부러지거나, 파손되지 않게끔 설계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얘가 견딜 수 있는, 최대로 견딜 수 있는 그 응력이 10인데, 여러분들은 얘가 더 좀 부담을 덜 느끼도록 하기 위해서 한 1만큼만 부담을 느끼게, 1이라는 응력만 느끼도록, 그러니까 10배 더 강하게 만든 거죠. 튼튼하게 만든 겁니다. 이렇게 1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요 소재가 느끼는 부담이니까 이렇게 설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잘했어요. 근데 조금 지났어요. 시간이 한 1년 정도 지났나? 요거 설치하는 곳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이거 부러졌다. 사람들이 밀고 땡기고 하다 보니까 부러졌다. 그리고 애가 거기 매달리는 것도 난 봤다. 막 이러면서 다시 해야 된다고. 튼튼하게 다시 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설계한 사람은 압니다. 여기 애가 아니라 여기 킹콩이 매달려도 이건 부러지지 않게끔 설계했다고. 본인은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부러졌잖아요. 부러져서 또 어떻게 해서 또 잘 만들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보죠. 그게 또 환장을 합니다. 이거 왜 부러졌어요? 원인이 뭘까요? 더 튼튼하게 되지 않을까요? 막 물어봐요. 그러면 설계한 사람 입장에서는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뭔가 변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저도 모르겠는데 이러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설계한 사람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 손잡이가 피곤했나 봐요. 제가 원래 설계를 할 때는 이거 만들 때는 정말 잘 만들었고 다 견디게끔 만들었는데 얘가 여기에 붙어 있으면서 사람들이 하도 밀고 땡기고 매달리고 하니까 얘가 좀 피곤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피로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재료가 피곤해가지고. 그러니까 이 의미는 뭐냐면은 내가 얘를 만들 때 얘가 원래는 10이라고 하는 응력을 견딜 수 있는 그런 애란 말이야. 그런 애인데 실제로는 1밖에 작용을 안 하는데 부러졌어. 또는 파손이 됐어.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얘가 피곤해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냥 현장에서 이런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축이라든가 뭐 하다못해 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그 기어나 풀리를 체결하는 키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정말 튼튼하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유도 모르겠고 원인도 모르겠고 뭐 외부에서 진동이 와서 그런 건지 뭐 아니면 뭐 소재 자체가 불량이 있어서 그런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허무하게 망가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뭐 그럴 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피로 파괴인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느낄 때 보면 뒤에 가면 이제 맨 마지막 단원이 우리가 이제 파괴 이론인데 이것도 여러분들 이 파괴는 우리가 배우지만 사실상 이것도 이론입니다. 말 그대로 이론이에요. 현장에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또 다른 문제거든요. 현장에서 100% 들어맞는 그런 이론은 현재로서는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럼 왜 배웁니까? 이론 그래도 근사하게끔 접근을 하니까 그런 이론들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뭐 어려운 것도 묻지 않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묻고 있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쌓아 올린 지식들을 한번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문제가 나오고요. 이 파괴 이론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기계뿐만 아니라 건축, 토목에서도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론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제가 보면은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배웠던 응력과 변형을 벗어나는 그 범주에서 벗어나는 내용들은 거의 다 그냥 피로 파괴에다 몰아넣는 그런 느낌이에요. 피로 파괴에다 몰아넣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피로 파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뒤에서 계속 나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피로 파괴를 재료가 피로 파괴되는 원인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응력이에요. 그러니까 힘이에요. 힘인데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응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응력을 다룹니다. 응력인데 그냥 응력이 아니라 뭐야? 반복 응력이에요.
그럼 이 힘도 무슨 힘이겠어요? 반복되는 반복력이겠죠? 반복되는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반복 응력. 이게 하나의 팩터고요. 또 한 가지 팩터는 시간입니다.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게 장시간 일정하게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현상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피로 파괴의 두 가지 팩터는 시간과 반복 응력 이 두 가지를 봐요. 그래서 시간과 반복 응력 나오면은 앞에 이제 문제 앞에 시간이나 아니 뭐 장시간, 오랜 시간 또는 반복 응력에 의해서 이렇게 나오면 대부분 피로 파괴를 묻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시간하고 반복 응력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려봐야겠죠. 반복 응력의 종류를 좀 봅시다. 여러분들 교재에 반복 응력의 종류 나오고 있죠. 요거 표를 갖다 일단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는 X축이 시간입니다. X축이 시간이에요. 예. 그냥 시간입니다. 이건 뭐, 선생님, 이거 분인가요? 초인가요? 세크인가요? 예. 그거는 저한테 묻지 마시고. 그거는 옆에 그림 2-8에 SN 곡선이라고 있잖아요. 웰로 곡선. 거기서 설명을 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X축이 시간이구나. 그 정도만 딱 아시면 돼요. 그럼 Y축은 뭐가 되겠어요? 힘인가요? 예, 여기서도 역시나 응력을 다루고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Y축 같은 경우에는 예, 우리 SS 곡선하고 똑같죠. Y축이 똑같아요. 응력이었으니까. 그러면 반복 응력이 크게 세 종류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얘 같은 경우는 뭘까요? 얘는 뭐고 얘는 뭘까요? 일단 이름만 보면 얘는 일반 반복 하중이래요. 얘는 편진 반복 하중이래요. 얘는 양진 반복 하중이래요. 요 그래프로 갖다가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좀 확장해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지금 일반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애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편진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여기 이렇게 붙어 있는 애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걸려 있는 애예요. 자, 그러면 여기가 응력이라고 했으면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이전에 앞에서 하중을 정의할 때 수직 하중에서 발생하는 응력 두 가지가 있었죠. 수직 하중. 인장이나 압축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인장 응력을 우리가 보통 뭐라고 그래요? 플러스로 표시를 했고 압축 응력을 마이너스로 표시를 하자고 그랬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러면 이 그래프 상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 요 구간은 뭐가 발생하는 구간이에요? 인장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요 구간은 뭐가 발생하는 구간일까요? 예, 압축이 발생하는 구간이죠. 예. 근데 지금 우리가 설명할 때 예, 반복 하중의 종류가 있는데 인장에 대해서는 지금 그리고 있는데 압축에 대해서는 그려주질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압축이 미워서? 압축을 무시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 재료의 파괴, 특히 피로 파괴를 포함해서 모든 재료의 파괴는 거의 압축은 다르지 않습니다. 인장만 달라요. 다르고 있어요. 예. 똑같은 힘을 줬는데 여기다 10이라는 힘을 줬는데 인장을 줬는데 얘가 부러졌어. 그럼 똑같은 힘을 압축을 주자면 부러질 것 같아요? 안 부러질 것 같아요? 안 부러지거나 덜 상합니다. 재료가. 그러니까 압축에 훨씬 더 재료는 강해요. 예. 그렇게 여러분들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재료가 파괴되는 그 원인은 대부분 인장과 압축만 놓고 보면은 인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SS 곡선 같은 경우도 인장만 다루고 있죠? 예. 인장 시험에 대한 그래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압축 하중은 다루고 있지 않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인장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인장만 다루고 있는 건데 압축은 지금 날아가 버린 거 없어요. 다루질 않아요. 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 견디면 이건 100% 견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죠?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인장만 보고 있는데, 그럼 그 개념을 본다 그러면 지금 일반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소재가 있습니다. 지금 인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 1이라고 하는 인장 능력이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3으로 갔다, 다시 1로 왔다, 다시 3으로 갔다, 3에서 다시 1로 갔다, 다시 3으로 왔다. 지금 이걸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고 있는 게 일반 반복 하중이에요. 자, 그럼 편진 반복 하중은 뭘까요? 스타트가 1이 아니라 뭐예요? 네, 1이 아니라 0으로 시작하는 거죠.
지금 응력이 0이라는 얘기는 하중이 작용하고 있지 않다. 한마디로 자유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자유 상태. 아무런 응력이 발생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얘가 응력을 0에서 3을 갔다가 3에서 다시 0으로 갔다, 3에서 다시 0에서 다시 3으로 갔다, 3에서 다시 0으로 갔다, 0에서 다시 3으로 갔다. 지금 이걸 또 반복하는 게 편진 반복하중. 편진 반복하중. 그러면은 양진 반복하중은 뭐예요? 양진. 양진 반복하중은 여기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얘는 인장과 압축이 같이 발생하는 반복하중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래프가 밑으로 내려가 있죠. 얘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오히려 여러분 현실 세계는 이게 더 많아. 사실 얘나 얘가 더 많습니다. 예. 얘 같은 경우는 피스톤. 여러분 피스톤 몰라요? 그냥 들으세요. 괜찮아요. 피스톤. 예, 나중에 다 배울 거예요. 예. 이런 피스톤이 있다고 칩시다. 주사기로 할게요. 주사기가 훨씬 좋겠네요, 여러분들. 이제 주사기가 있어요. 주사기가 있으면 여기 피스톤이 들어가 있죠? 검은색 피스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얘를 밀어주면은 여기 있는 액체가 밖으로 나가죠. 액체가 나가죠. 그때 요 손잡이 부분, 얘를 밀어주는 부분, 얘는 뭘 받습니까? 압축을 받죠? 밀어줄 때. 이때는 압축을 받아요. 그러다가 여기 바깥에 있는 유체를 얘가 뽑아야 될 때, 끌어당길 때, 일로 잡아 당겨야 되죠? 이럴 얘가 뭘 받습니까? 인장을 받죠. 이런 것들. 이런 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는 이런 반복하중이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요 내용을 보실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꼭 이해하셔야 되는 부분은, 지금 반복하중은 크게 세 가지가 있구나. 일반 반복하중은 현재 하중을 받고 있는 애구나. 현실은 이게 더 많다고 그랬잖아. 왜? 여러분 어떤 기계 부품이든지 처음에 뭐 체결이 되던 매달려 있던 어디에 뭐 본드로 붙였던 간에 하다못해 위에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면 뭘 받고 있습니까? 중력각수를 받고 있잖아. 그죠? 예. 그 때문에 계속 하중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뭘 잡아주고 있거나,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게 더 많고요. 얘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얘고, 얘는 거의 이런 현상은 없다고 해요. 이론적으로만 존재한다고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일반 반복하중, 편진 반복하중, 양진 반복하중을 제가 지금 이렇게 쭉 설명했잖아요. 쭉 설명했는데 굉장히 좀 없어 보이지 않아요? 이걸 이제 수식적으로 설명을 할 거예요. 수식적으로. 근데 수식적으로 설명하려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정의를 몇 개 내려야 돼요. 자, 첫 번째, 응력의 진폭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이게 반복하중이다 보니까 사이클을 이루면서 지금 응력이 작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응력의 진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응력의 진폭은 시그마 A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에 보시면 식 2-13 밑에 시그마 A가 응력의 진폭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응력의 진폭이 있는데 얘는 최대 응력에서 최소 응력을 뺀 값이에요. 그러면은 일반 반복하중에서 볼게요. 최대 응력은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가 최대 응력이 되겠죠. 여기가 시그마 맥스. 그러면 최소 응력은 어디가 될까요? 여기 밑에 점이 되겠죠. 여기가 최소 응력, 시그마 미니멈 해가지고 이제 시그마 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사이 그러면 여기서 이상하다. 진폭 그러면 우리가 보통 여기서부터 끝에서 끝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닙니다. 여기 중앙에서부터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그 거리를 갖다가 진폭이라고 해요. 진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값에서 최대값 빼주고 나누기 2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요 그래프 상에 보시면 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요 중앙인데 요 중앙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에 있는 요 거리가 정확하게 진폭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평균 응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시그마 M입니다. 그래서 이 평균 응력도 바로 지금 옆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진폭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럼 평균 응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 지금 여기서 말하는 평균 응력은 바로 여기를 얘기합니다. 아까 내가 중앙으로 잡자 했던 요 중앙. 요 중앙이 평균 응력이 돼요. 요 중앙점이. 그래서 이 중앙점 같은 경우는
반복 하중의 종류마다 다르죠. 일단 일반 반복 하중 같은 경우 어때요? 위에 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평균 능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평균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진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슬라이드에서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여기에 지금 중앙선 중심선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선이 여기 딱 있어요. 이렇게. 요게 평균 능력이 돼요. 얘는요. 얘는 평균 능력이 어디일까요? 중앙이잖아요. 네. 평균 능력이 어디가 될까? 네. 얘는 제로가 됩니다. 평균 능력 M은 제로가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교재에 여기 있는 요 밑에 있는 이런 내용들 좀 같이 확인을 하세요. 요겠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다음 중 피로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응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문제 아주 심플하죠. 그래놓고 설명합니다. 일반 반복 하중에서는 평균 능력이 제로다. 그럼 여러분들이 탁 잡아내죠. 그럼 진폭하고 지금 평균 능력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 다음 내용은 이제 편진 반복 하중, 양진 반복 하중에 대해서 지금 저랑 이제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여러분들랑 저랑 정의를 내렸고 이제는 각각의 일반, 편진, 양진에 대해서 한 번씩 알아봅시다. 네. 일반은 여기서 다루고 있지 않고요. 편진하고 양진만 다루세요. 자, 편진 반복 하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인장 압축이 동시에 발생합니까? 한쪽으로, 즉 인장만 발생하는 응력입니까? 얘가 인장만 발생하는 거죠. 자, 인장만 발생을 해요. 네. 반복 하중이 하지만 인장만 발생을 해요. 네. 그걸 갖다가 수식적으로 설명한 게 뭡니까? 지금 최소 응력이 제로다 이거예요. 또 제로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다. 이렇게 합니다. 이걸 수식적으로 좀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그런데 여기서는 응력의 진폭과 평균 응력이 동일합니다. 확인해 볼까요? 앞쪽으로 가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가 평균 응력을 나타내는 그 중심선이라고 얘기했죠. 예. 요 높이하고 응력의 진폭은 같나요? 다른가요? 같죠. 같죠.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대 응력은 진폭에다가 곱하기 2 해준 거랑 똑같아요. 라고 합니다. 맞나요? 볼까요?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지금 최대 응력이니까. 지금 진폭, 여기까지가 지금 시그마 A, 여기서 여기까지가 시그마 A죠. 예. 더해준 거랑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양진 반복 응력을 볼게요. 양진 반복 응력 같은 경우는 인장과 압축이 동시에 발생을 하죠. 동시라고 그러기는 그렇고, 인장과 압축이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주기적으로 반복되죠. 예.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표현했어요? 이렇게 표시했잖아. 평균 응력이 제로다. 멋있잖아요. 예. 사람이 좀 이렇게 좀 멋있게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다시 특징을 설명했더니 최대값과 최소값의 응력 값은 같다. 예, 이렇게 나온 거죠. 이게 특징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뭐 외우실 필요는 없겠죠. 지금 제 설명 쭉 들으시면 아셨겠지만,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그림 2-7을 좀 잘 이해를 하시면, 여기에 관련되는 이제 개념에 묻는 문제가 혹시 나온다 그러면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픽업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옆에서 이번에는 그래 좋아. 이제 뭐 여러분들 반복 응력에 대해서는 들었으면 시간에 대해서 이제 다뤄야 되겠죠. 이제 시간은 단독으로 다룰 내용이 없어요. 예. 그나마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지나야 이게 피로가 발생하는 거야. 거기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바로 SN 곡선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예. SN 곡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스트레스 피로 SN 여기 있네요. 네, 요 N이 시간 반복 횟수를 나타내는 거예요. N은 요거는 S는 응력을 나타내는 거고요. 응력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거고 요 N은 반복 횟수입니다. 네. SN 곡선 또는 피로 한도 곡선 또는 웰러 곡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 세 가지 여러분 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요
요 그래프에 대해서 설명 먼저 드리면 x축이 시간인데 앞에서는 그냥 시간이에요 그랬지만 여기서는 그렇지 않아요. 자, 요건 시간인데 요거는 시간이란다. 요건 반복 횟수입니다. 반복 횟수. 죄송합니다. 시간이라 반복 횟수예요. 큰일 날 뻔했네. 네. 그러니까 SN 곡선이잖아요, 이게. 네. 헷갈렸어요. 네. 반복 횟수. n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그럼 y축이 지금 응력의 진폭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하면 응력 값입니다. 응력 값을 나타내고 있죠, 얘는. 네. 그래서 이 곡선에서 의미하는 건 딱 그거예요. 야, 반복 횟수가 진행을 쭉 하다가 보면 여기까지 딱 끊고 보면 둘로 나눠서 볼게요. 1번 구역, 2번 구역 같고요. 자, 1번 구역까지는 보니까 반복 횟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얘가 견딜 수 있는 어떤 소재, 부품 이런 부품이 견딜 수 있는 응력이 점점 떨어지더라.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 견디더라 얘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계속. 근데 이제 여기 1번까지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제 2번 구역부터는 어떤 의미가 되냐면은 그래. 그래서 계속 떨어지다가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니까 이건 이제 어느 정도로까지 표현을 못했죠. 재료마다 다르고 형상마다 다 다르니까. 형상마다 다 다르고 재료마다 다르고 하여튼 뭐 다 달라요. 여기서부터는 2번 구역부터죠. 여기서부터는 계속 반복을 해도 더 이상 견딜 수 있는 응력이 떨어지지 않더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SN 곡선의 어떤 정리는 그거예요. 어떤 소재가 있으면 반복 운영을 계속 주면 실제로 우리가 허용할 수 있는 허용 운영이나 사용 운영은 더 떨어져야 된다. 근데 어느 정도 떨어뜨리고 나면은 그 이상 계속 반복해도 얘가 견디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내용은 그겁니다. 자, 근데 유의하실 게 있어요. 유의하실 게 있는데 일단 스타트가 어디냐면 극한 강도입니다. 극한 강도. 그래서 우리 SS 곡선을 보시면 여기서 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극한 강도, 인장 강도, 극한 강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스타트를 해가지고 쭉 가다가 보니까 여기까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부터 요 응력을 갖다 뭐라고 하겠어요? 피로 강도가 이렇게 얘기하죠. 피로 강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로 한도, 요 피로 한도. 그래서 시그마 2 이렇게 나타내고 있죠. 시그마 2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그마 2는 어디쯤일까? 자, 아까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가 보통 설계를 한다면 비례 한도 이하에서 설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비례 한도를 그냥 A라고 할게요. 우리가 A로 배웠으니까. 요 밑에 어디선가 우리가 사용 운영을 잡았어요. 그냥 사용 운영을 시그마라고 할게요. 시그마 사용 운영 잡았어요. 그럼 얘는 필요 한도는 보통 어디로 들어갈까? 보통 요 사용 능력과 비례 한도, 사용 능력과 비례 한도, 비례 한도니까 뭐 대문자 이랬을까요? 잠깐만 이렇게 씁시다. 요 사이에 위치합니다. 보통은 여기. 근데 얘보다 더 밑에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때는 어때? 사용 능력을 더 밑으로 낮춰야 되겠죠. 허용 능력하고 사용 능력 같이 낮추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아까도 앞에서 제가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사실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그나마 배우는 거지 실무에 가면은 좀 어려워요. 이거를 미리 예측한다는 게 많이 어렵고 이 반복 능력의 종류 아까 세 가지죠. 그 세 가지만 있겠습니까? 별의별 게 다 어떤 돌발 상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뭐 하다가 나중에 봐서 내가 계산 나는 충분히 잘했는데 잘했고 또 다른 사람한테 검증도 받았어. 근데 역시나 파괴가 일어났어. 그랬을 때 그냥 피로 파괴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나오는 뭐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이렇게 알려주시면 되고요. 요거 또 하나 중요한 거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요게 반복 횟수라고 말씀드렸는데 요게 반복 횟수 우리가 보통 그래프를 보면은 이런 이제 X축 그래프가 있다 보면은 여기 반복 횟수를 근데 보통 여기다가 뭐 10, 20, 30 일정의 주기를 이제 일정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가 로그 함수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로그 함수 나타냈습니다. 로그 함수가 뭐냐면은 눈금의 간격은 같은데 표기하는 그 양이 달라져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여기 밑에 보시면 여기 10의 5승 그 다음 눈금이 뭐예요? 10의 6승 쭉 가면 10의 10승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반복 횟수가 그만큼 더 많기 때문에 여기는 로그 함수 나타내는 겁니다. 그거만 좀 주의를 해주세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조합부제 이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조합부제 들어갈 건데, 앞에서 지금 피로 파괴 전까지 우리가 이제 뭘 배웠냐면, 이거 한번 리뷰하고 갑시다. 우리가 앞에서 그 전에는 힘을 배웠고, 힘에 넘어와서 지금 제 2장이잖아요. 2장에서 우리가 지금 응력과 변형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응 하니까 좀 그렇다. 응력이라고 쓸게요. 응력과 변형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어요. 여러분들하고.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여기서 요 관계에서 나온 게 뭐 푸아송비라든가, 자, 푸아송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뭐 SS 곡선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을 갖고 쭉 설명을 하고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다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 전까지가, 바로 전까지가 개념, 응력과 변형에 대한 개념이라 그러면은, 자, 이제 7번부터는, 이제 7번 단원부터는 앞에서 배운 내용을 한번 현실에서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요 앞에 우리가 1장에서 배웠던, 뭐, 그 역학의 기본, 그리고 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응력과 변형, 여기도 시험 출제 범위예요. 다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예. 그냥 다 기본적인 내용이 안 나오게 이게 아니라 시험 문제 단독 나오지만 양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앞단원인데도 불구하고 출제 양이, 그러니까 출제의 빈도가 높은 곳입니다. 예. 단독으로 문제가 출제될 수도 있고,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예제들로 채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개념들이 다 이제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갖다가 한번 요런 부재 한번 적어봐, 요런 재료에 적용해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아주 기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도 해야 되지만 좀 적응력도 기르셔야 돼요. 그건 어디서 하겠어요? 뒤에 있는 문제에서 하겠죠. 네. 하여튼 대신에 여기서 이제 개념은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됩니다. 뒤에 갔다 다시 오고 이러면 안 되니까, 예. 잘 좀 보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조합부재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이제 조합부재라는 말이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소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의 서로 다른 소재가 붙어 있어요. 소재가 붙어 있다. 소재가 붙어 있다. 근데 이게 첫 번째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재료가 다르다. 그러니까 재료가 다른 경우도 있고 같은 경우도 있는데, 여러분 이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놓고 생각하셔야 돼요. 조합부재 그러면은 형상과 재료가 다른 애들이 붙어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갖다가 해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한마디로, 야, 서로 다른 제품이 얘하고 얘하고 붙어 있거든. 힘을 이렇게 줬어. 얘 발생하는 응력은 얼마고 얘 발생하는 응력은 얼마야?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변형은 얼마가 될 것 같아? 그걸 묻는 겁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혹시 이런 거랑 또 헷갈리실 분 있어요. 아니, 여러분, 이런 거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금속이 있으면 이 안에 합금 같은 경우는 이 안에 뭐 다른 금속이 또 채워져 있잖아요. 그죠? 둘이 합쳐가지고 만드는 합금이잖아요. 이거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지금 좀 설명하는 내용을 좀 보시면 여러분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조합부재 같은 경우는 특히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직렬조합부재. 그 다음에 보시면은 2번, 양가로 2번이죠. 병렬조합부재. 두 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직렬, 병렬. 또 있나? 네, 없네요. 예. 하여튼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렬과 병렬을 여기서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뭐 직렬과 병렬을 나눌 때 뭐 정기적으로 이제 나누는 경우도 있죠. 정기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개념을 나누는 경우 있는데, 우리 같이 역학을 다루는 이제 그 범위에서 직렬과 병렬을 나눈다 그러면은 저는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조금 좀 잔인한 어떤 그런 비유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제가 되게 좀 큰 부대의 사령관이 됐어요. 사람을 일렬로 쭉 세워요. 사람을 일렬로 세웠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이겠죠.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있고, 이 사람을 걷어찼어요. 그럼 이 사람이 넘어지면서 줄이 쭉 넘어갈 거 아니에요. 이런 연결이 직렬 연결. 근데 사람을 세우는데 이렇게 세우던 거죠. 제가 이 사람을 쳤어요. 얘 옆에 있는 사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죠. 그죠? 좀 잔인한
하지만 예, 직렬과 병렬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직렬 같은 경우는 내가 뭔가 앞에 어떤 행위를 했을 때 그게 뒤에 있는 대상물한테 영향을 주면 그걸 직렬, 근데 뒤에 있는 대상물 영향을 안 받으면 병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직렬조합부재, 병렬조합부재가 나오는데 그 내용을 갖고 여기다 적용하시면은 아니야 그 자체로 헷갈리실 일은 없어요. 자, 그럼 직렬조합부재 같은 경우는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재가 있고요. 위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재를 그냥 얘를 갖다가 A1 이렇게 할게요. 얘를 갖다가 A1, 그러니까 여기 지금 면적을 A1으로 해가지고 안 되겠다. 얘를 1번 부재 이렇게 할게요. 1번 부재. 얘를 2번 부재 이렇게 할게요. 제가 이제 부재라는 말을 쓰고는데 소재, 부재, 재료, 뭐 부품 다 같은 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요 그림이 여러분들 교재도 있습니다. 밑에는 요 그림도 지금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내용이죠. 그러면 A라고 하는 부재와 1번이라고 하는 부재와 2번이라고 하는 부재가 서로 재료가 다르다고 봅시다. 서로 재료가 다릅니다. 얘는 예를 들어 얘는 뭐라고 할까요? 스테인리스라고 할까요? 얘를 구리라고 합시다. 예. 근데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긴 애에다가 인장하중이 발생을 했어요. 인장하중을 발생시켰습니다. 어쩌지 해가지고 인장하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묻고 있는 건 뭐예요? 넘어가시게 되면은 인장응력이 각각 어떻게 발생해? 인장응력이 어떻게 발생해? 그걸 묻는 거고요. 그러면 그 인장하중에 의해서 변형은 얼마만큼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인장하중 같은 경우는 여기 발생하는 인장하중과 여기에 발생하는 인장하중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죠? 왜? 형상이 다르니까. 첫 번째 서로 다를 거고. 그러면 이 그 하중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형량은 어떨까요? 서로 다르겠죠? 1번 우리 스테인리스 소재에서는 1번 이만큼 델타 1이라고 하는 인장이 발생하고 델타 2라고 하는 인장이 두 번째 부품 구리에서 발생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럼 총 늘어난 양은 얼마가 되겠어요? 얘 늘어나고 얘 늘어났으니까 둘이 합쳐주면 되겠죠? 왜? 직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직렬이기 때문에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식을 보시게 되면은 자, 시그마 1 스테인리스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응력이에요. 예, 단면적 A1 서로 단면적이 다르죠. 단면적을 갖다가 나눠주고 있죠. P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그마 2 이번에는 구리에 발생하는 인장 응력이에요. 그러면 구리에 단면적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P를.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뭘 느끼시냐면 인장 응력은 서로 다르지만 뭐는 동일합니까? P는 동일하죠. 그러니까 직렬조합부재 같은 경우는 작용하는 힘이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스테인리스 구리 여기에 지금 동일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어요. 힘은 동일하다. 힘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렬조합부재가 시험 문제 나오면은 둘 중 하나만 물어봐요. 응력을 각각에 발생하는 응력을 묻든지 아니면은 변형량을 묻든지. 그럼 여기서 나오는 변형량 어떻게 해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죠, 여러분. 변형량은 A 2분지 PL이에요 라고 했죠. 이거 외우시라고 했어요. 그냥 이거 유도는 해드렸지만 이거 뭐 유도하고 자시고 할 게 없습니다. 그냥 외우세요. 외우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 나오는 요 P 값은 같기 때문에 나오죠. 나머지 요 면적하고 탄성계수하고 L 값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요 탄성계수 값은 물체의 고유 물성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물체 고유 물성체예요. 고유 물성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마다 달라요. 근데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여기가 두 개가 저는 이제 위에 거 우리가 스테인리스 아래 걸 구리 이렇게 했잖아요. 두 개가 소재가 같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소재가 같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더 웃기는 건 뭐냐면 문제에서 이 두 개의 소재, 직렬조합부재라는 말도 안 해줘. 그냥 그림 하나 뚝 던져줘요, 이렇게. 그럼 근데 그림 보면 여러분 알 거야. 이거 직렬조합부재구나. 알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소재가 같다 이런 얘기는 안 해줍니다. 탄성계수 이 값 하나만 띡 던져줘요. 하나만 던져줘요. 탄성계수 값을.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는 아는데 하나가 어딨지? 이걸 막 구하려고 그래. 막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이게 하나만 줬다는 얘기는 이건 하나만 줬다는 얘기는 얘네는 두 개가 같은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은 재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막 이걸 막 다시 또 구하려고 막 몸부림치시는 분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P값은 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의 문제가 나온다, 직렬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수식적으로 있는 겁니다. 예, 이렇게 좀 도식화해서 나타냈는데, 저는 이거보다 이게 더 좋은데, 여러분들 모르겠네요. 이런 거 좀 익숙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병렬 조합 부재 갈게요. 자, 앞에 있는 직렬 조합 부재 같은 경우는 여러분 좀 이해하기가 쉬웠을 거야. 예, 근데 이 병렬 조합 부재 같은 경우는 그림 보세요, 여러분들. 그림 B번에 있는 그림하고 제가 지금 3D 모델링으로 해놓은 부재하고 그림하고 어떻게 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 좀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 좀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어떤 이게 관이 있습니다. 어떤 관이 이렇게 있었어요. 관이 있어요. 두께가 조금 두꺼운 관이에요. 이렇게 좀 두께가 좀 그냥 뭐 얼마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두께가 두꺼운 관이 있습니다. 여기다 뭘 올려놓을 거예요. 뭐 지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거만 올리려고 했더니 좀 불안해.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 우리가 이제 우리 기계 장치가 올라오는 베이스 같은 것들 베이스가 있는데 이 베이스 같은 거 할 때 밑에 이제 여기다 이제 뭐 레그라고 해가지고 다리빨 내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할 때는 이렇게 설계를 했어. 근데 좀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하나를 더 덧대고 싶은 거야. 그래서 그리고 여기를 꽉 차렸더니 이제 이 지름 때문에 비용도 많이 들 것 같고 그래서 대신에 조금 얘보다 작은 거 이렇게 생긴 다른 소재를 여기다 이렇게 내린 거죠. 이런 식으로 내려 있는 거죠. 지금 그 형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거를 갖다가 병렬 조합 부재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지금 여기다 붙여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지금 겉에서 봤을 때는 큰 애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작은 애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게 병렬 조합 부재입니다. 자, 그럼 병렬 조합 부재 이제 특성을 보면 지금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어떤 구조를 받치는 베이스가 있으면 여기에 다리빨로 이렇게 들어갔을 거라 말씀드렸잖아요. 다리빨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안에 있는 소재를 1번 소재라고 할게요. 밖에 있는 걸 1번으로 할까요? 안에 있는 걸 1번 하면 되겠네요. 숫자가 있으니까. 안에 있는 걸 1번 소재 이렇게 할게요. 외부에 있는 걸 2번 소재 이렇게 할게요. 자, 그러면은 힘이 가해졌습니다. P라는 힘이 가해졌을 때 1번 소재와 2번 소재에 발생하는 변형량은 어떨까요? 얘네 둘은 같습니다. 얘네 둘은 변형량이 같아요. 왜? 위에서 같이 누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뒤에 설명하는 내용은 다 뭐를 근간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병렬 조합 부재에서는 변형량이 같다. 변형량이 같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압축력이 달라요. 1번과 2번 소재에 미치는 압축력이 서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 공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P1이라고 하는 거는 1번 소재에 미치는 압축력, 2번 소재에 미치는 압축력은 지금 P2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이걸 합친 것이 전체에 미치는 압축력과 똑같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잖아요. 응력은 단면적으로 힘을 나눠준 거니까 응력에다 단면적 곱해주는 힘이 되겠네. 맞죠? 이렇게 공식이 나오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변형률을 볼까? 변형률을 보게 되면은 요거 지금 변형량이잖아요. 변형량을 L로 나눠줬는데 L은 뭐예요? 원래 길이죠. L은 원래 길이가 됩니다. 이렇게 나눠주면 우리 탄성계수 구할 때 응력은 변형률에다가 뭘 곱해줬어요? 탄성계수 이 값을 곱해줬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얘가 지금 변형률이잖아요. 그럼 변형률만 따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변형률은 탄성계수 이 값에다가 시그마로 나눠준 거, 그 값이 되겠죠? 그 얘기가 여기 나오는 겁니다. 이 두 개가 동일하다. 변형률이 동일하다.
변형률이 동일하다. 지금 그래서 이겁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린 변형량이 동일하다. 즉 변형률이 동일하다. 1번 소재와 2번 소재가. 그래서 요 어떤 연립을 해서 풀면 돼요, 여러분들. 연립을 해서 풀시게 되면 결론적으로 이 공식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이 공식이에요. 예. 여기 각각 1번 소재와 2번 소재에 발생하는 응력이 어떻게 나오냐, 각각 어떻게 나오느냐. 여기서 같은 거는 변형량하고 변형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표시할 거냐 그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수식이 표시되는데, 물론 여러분들 이걸 다 유도해 보시면 좋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요거예요. 이걸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여기 있는 내용은 너무 기본적인 내용들이고, 이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별표 3개 쳐놓으시고, 이 공식 기억을 해주시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은 밑에 분모는 똑같아요. 두 공식을 비교해 보시면 분모는 똑같습니다. 분모는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탄성계수 값이 다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시험제 나오면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저처럼 이거 병렬조합 부재고요. 변형량과 변형률이 같은 애들이니까 여기서 발생하는 응력을 이렇게 설명해 주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 그냥 도면만 띡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렬조합 부재는 너무 직관적이고 쉬우니까 자꾸 이제 그런 식으로 가는 것 같아. 도면에 던집니다. 3차원으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을 거고, 뭐 다른 방법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걸 보시면 여러분들 이거 병렬 조합 부재구나 딱 인지를 하셔야 돼요. 먼저 딱부터 이제 인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마치 문제에서 막 주제를 설명을 해요. 그래서 이걸 구하래요. 시그마 1, 시그마 2를 각각 구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구하래요. 근데 탄성계수 값을 또 하나밖에 안 줘요. 1번도 아니고 그냥 탄성계수 값 하나만 뚝 던져줬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재질이라는 얘기고요. 같은 재질이라는 얘기고 결론은 어떻게 되니까 얘가 다 같아지는 거죠. 얘 셋이 다 같아지는 거죠. 그죠? 얘도 요거 셋이 다 같아지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좀 시그마 1 같은 경우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탄성계수 이 값을 뺄 수 있죠. 앞으로 빼가지고 A1 플러스 A2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P에다가 이 값 나올 수 있죠. 약분되죠. 예. 결론은 뭐의 함수로 나오는 겁니까? 단면적을 더해준 단면적 나눠주면 된다. 뭘로? P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 유의하셔야 돼요. 뭐 시그마 2도 마찬가지고요. 시그마 2도 마찬가지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시그마 2하고 시그마 1은 그럼 같나요? 아니죠. 아니죠. 왜? 자, 제가 좀 보니까 여기 지금 탄성계수 이 값이 같아지면은 시그마 1하고 시그마 2가 같아집니다. 네, 같아집니다. 제가 지금 확인해 보니까 그러네요. 네, 같아집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병렬조합 부재 다 끝났고요. 여러분들 이제 벽 사이에 고정된 부재에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벽 사이에 고정된 부재에 들어갈 건데, 요거는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뭐 그냥 또 한 번에 또 중간에 끊으면 그러니까, 한번 쭉 밀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